네, 그러면, 자, 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타임과 스캔 타임을 이용한 비트 단위지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또 한번 해서 좀 이해를 좀 여러분들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걸 안 쓴다. 여기 안 쓰고 여기도 안 쓰고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위에다가 무브를 해가지고 리셋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자 이게 같은 번지를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를 D200번 쓰고요. D200번 쓰고 번지 워드 번지죠. 이건 300번지를 쓰자고. 이렇게 각자 쓰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리셋을 해야 됩니다. Fmov로 요 위에서 Fmove 0을 D 100번부터 100, 101, 102, 103, 104 해가지고 200번지까지 리셋을 하니까 200번지까지 리셋하니까 101개를 리셋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봐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리셋을 2개를 해줘야 돼. 그러면 리셋해주는 건 D100하고 100에서 D200을 F모브로 리셋해준다 그러면 200 빼기 100을 해주면 100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0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줬을 때 101이 되는 거죠. 101개를 리셋해주는 거예요. 101개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101개. 101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리셋한다. D100번지부터 101개, D200번지까지 리셋을 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F모브로 여기를 리셋하고, 여기 와서는 요 번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V 해서, 자, 여기에, 아니, 이게 아니고, 아이씨, 참. 나왔다. 자, D200.1 하고, D300.1을 써줘가지고, 이거 다 써줘야 돼,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2, 3, 4, 5, 2, 3, 4, 5.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해주면은, 이렇게 쭉 써가지고 얘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줄 차이죠. 한 줄 차이지만 그래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F모브를 써서 참. 자, 그럼 한번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스캔 타임하고 스텝 타임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푸는 비트 단위제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 단위제어하고는 좀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응? 스캔 타임과 스텝 시간을 갖다가 그거를 이용을 하니까 이거는 더 높은 단계 레벨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를, 자, 지금 이게 3이라고 해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SSB를 ON을 하고, 자, 이렇게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걸 5를 한번 집어넣고 있어. 5를 이렇게 하면 3, 1, 5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와서 이걸 누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안 꺼지네요. 왜 안 꺼지지? 이게 맞는데. 응? 여기 200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잘못됐나? 맞는데. 맞는데. 그러면, 자, 3,
1 5 집어넣고 여기 좀 변화되는 걸 이거 볼게요. 여기가 동작이 315 셋 넷. 아 이게 안 꺼지네. 한장 얻었다. 아 안되네. F무브라는 게 안되네. F무브라는 게 이게 F무브 자체가 좀 이게 안되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 끊어볼까 그러면 이게 이게 왜 동작이 안되지 이게. 참 큰일이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해보면 315 안되네. 이게 F무브라는 명령어가 이게 3스텝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가 보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봐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이쪽을 100번지만 써요. 그래서 100번지만 쓰자고 이렇게 100번지만 쓰고 여기를 D100이라고 D100 워드 디바이스 번지죠? D100번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고 D100 D100번지만 이렇게 씁니다. 쓰고요. 이 위에 가서 이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MOV 이거는 D100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하고 여기서 요거를 이쪽을 조정을 합니다.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하고 T12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죠. 그죠? 얘는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리셋하고 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T11이 작동할 때는 이거는 꺼지지만은 이건 안 된다. 스텝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T11 비접점 여기 쓰면 되잖아. T11 비접점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잖아. 끊고 이걸로 하고 끊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곤란해.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봐봐요. 자 이게 3 1 F무브를 위에다 놓는 건 안 되네. 이게 3스텝 이상 되는 명령어라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네. 스텝이 기니까. 네, 이제 됐죠? 보십시오. 네,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F무브가 여기 위에다 놨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텝이 너무 길어. 얘가 스텝이 너무 기니까 이쪽도 하잖아. 이쪽도 이런 명령어를 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 1 대단히 PLC를 잘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해서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런 프로그램 방법은. 네, 이제 되죠? 보십시오. 그래서 F무브를 이 위에다 두는 거는 안 된다. 보니까 안 되네요. 그 왜 안 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F 무브는 이 스텝이 굉장히 거의 이게 3스텝 이상 될 겁니다. 3스텝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스텝이 여기가 143이니까 여기하고 요거 했을 때 봐봐 여기가 지금 거의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23 스텝이 되네. 이 F 무브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여기다가 그러면 F 무브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언더바 1이라고 하고요. 언더바 1이라고 이거는 원 스텝이죠. 원 스텝이고 요걸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컨트롤 W 하면은 W 이렇게 하면은 스텝 수를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143 그럼 이 위에다가 뭐 다른 걸 하나 더 써보자고. 이걸 하나 더 쓰고 V하고 100이라는 걸 써가지고 보십시오. 컨트롤 W 이렇게 해보자고요. 해보면 여기 보시면 143 여기가 143이고 144 145니까 그지? 140 이게 원 스텝이고 요게 원 스텝이야. 그렇죠? 143 144 145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145 찍었잖아. 스텝이 145잖아. 봐봐 144 여기까지가 143이니까 143을 스텝을 찍었거든. 스타트 143 그 다음에 이게 144 그 다음에 144 145니까 145 스텝이 된 거야. 여기가 145면은 146 아니야. 146이라고 여기까지가 봐봐. 그지? 이 스텝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43이야. 여기까지 143 요거는 스텝 144가 되는 거고 요거는 스텝 145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145를 여기까지 찍은 거야. 그럼 얘는 원 스텝이니까 S 14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가 지금 얼마냐면 150이야. 그러면 이 스텝은 지금 100 스텝 150 빼기 스텝 14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요게 4스텝이라는 거야. 4스텝이야. 그래서 스텝이 굉장히 길으니까 여기에다가 F 무브를 썼을 때 이 스텝이 너무 긴 것 때문에 이걸 사용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텝이 2스텝이나 3스텝 정도까지는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F 무브를 이 자리에다 넣어서 이걸 하겠다 그러는 것보다 여기는 그냥 무브 처리를 하고 이처럼 여기 와서 비접점으로 끊어줄 때 뭡니까? 그 스캔 타임과 스텝 시간을 활용해서 스캔 타임하고 스텝 타임을 활용해 가지고 요걸 풀 수가 있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는 그 F 무브는 안 된다. F 무브는 4스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무브는 가능하다 얘기야. 무브는 그럼 무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브가 몇 스텝인가 한번 보자고. 무브 여기다가 무브 MOV 해가지고 0을 해서 뭐 10이다 이렇게 해주면 봐봐. 그러면 스텝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컨트롤 W 해볼까요? 스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여기가 145, 146이고 146이죠. 여기가 145 스텝이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145. 요거 145 여기 찍고 요게 스텝이 요 스텝이 S146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48이니까 이 move라는 명령어는 스텝이 148 빼기 스텝 146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예요? 스텝이 요게 2스텝이라는 거예요. 2스텝. 그러니까 F move라는 명령어는 4스텝이고 4스텝 명령어고 스텝이고 move라는 이 명령어는 2스텝이에요. 2스텝 명령어. 내가 이거 2스텝 명령어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 2스텝 명령어. 이 2스텝 명령어들은
스텝이 짧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4스텝 명령어인 F무브는 스캔 타임하고 그 다음에 스텝 타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상급자 가장 높은 상급자 레벨에서 이걸 다루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는 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다음에 이제 79의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뛰어넘어서 이건 2차원적인 지금 프로그램인데 이 선이잖아요. 비트 다이저는 선이에요. 선 2차원적인 프로그램인데 2차원적인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고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좌표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거를 3차원으로 넘어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XEC PLC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그 XPC를 따라가야 돼. 못 따라가 지금 XEC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XEC는 그 방법을 좀 몇 가지를 다음 교육 때는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기존의 비트 다니저를 뭡니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뛰어넘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스텝과 스캔 타임을 이용한 비트 다니저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이 각 메모리의 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워드 번지, 비트 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옛날에 그 비교 명령 코일 출력으로 내보내는 전방식 1차원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비트 다이저는 선의 방식, 그러니까 2차원적이란 말이에요. 2차원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거기서 좀 그거를 2차원적인 방식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PLC의 그 스캔 타임하고 스텝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상급자 레벨의 프로그램이 이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최상급자 레벨 프로 과정, 그리고 또 이제 PLC 박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PLC의 이 동작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제어 동작을 완성하는 것까지 2차원적인 프로그램인 비트 다이저는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3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참 난해해요. 지금 보면은 가능한 것 같은데도 안 되네 자꾸 그래요. 나 아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완성은 제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그걸로 하고서 끝낼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이 와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신체 나이가 지금 거의 70대 가까이 된 것 같아. 60대 중후반. 그러니까 10살을 더 먹은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런 지경이야. 지금 신체 나이가 그 정도로 돼가지고 빨리 시골에 가서라도 요양을 하면서 그냥 살면서 자연인을 하든지 밭이라도 갈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은 그게 낫지.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야지 수명 연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하는 거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고 간다고 하면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1차원 프로그램에서 비교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BC로 PLC의 시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는 옛날 폴리텍은요, 글로파하고 마스터K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XBC 그 경제용 PLC 있잖아요. 14위 가지고서 여러분들 가르쳤는데 폴리텍이 얘네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뭘 방해했어요? 반불 들어온다고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PLC 있잖아요. 그 바리스타 있죠? 그거 다 떼어졌다고.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 바리스타 떼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게 한 사람이 저예요. 1000대 이상 PLC의 바리스타를 빼준 사람이 저예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심정을. 폴리텍이 내가 그 바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반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브라켓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불 들어온다. 희미하게 들어오니까 막 떨어뜨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정이 상해 내가 폴리텍한테. 무식하다고. 그걸 못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가지고 엄청 막 대치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반불 들어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XBC, PLC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이걸 완성했어요. 옛날에는 그 XBC 있잖아요. 그 수업하고 있으면은, 지금 XBC 이거 있잖아. 이 기종 가지고 수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거 가지고 해요. 그냥 마스터 케어 글로퍼 가지고 하죠. 그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떻게 하냐면, 3가지 기종의 PLC를 갖다 다 수업했어요. 그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XBC로 넘어오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했고, 비교명령어 하잖아. 비교명령어 써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비교명령어 가지고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하면은 막 뭐라고 해서 왜 그걸 가르치냐고 막 그랬다니까. A접점 B접점밖에 몰랐어. 그때는. 그때 20년 전에. 그래서 나 미치겠다. 그래도 앞으로 비교명령어 시도가 오니까 좀 하라고 그래서 막 계속까지 포기하지 않고 3년을 가르쳤더니 그때 와서는 비교명령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비교명령어 다 쓰고 있어.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학원들이니 폴리텍이니 다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다져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무슨 땡땡협회인가 그런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나 지금 걔네들이 기능대 애들이 있잖아요. 저를 갖다가 그런 사람을 지금 비꼬고 막 뭐라고 하고 몇 마디 하면 또 고소장이나 날리고 그런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타고 안 좋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신들이 뭘 했다고 해가지고 기능장애 권익을 찾고 뭐하고 그럽니까? 자신들이 뭘 했다고 도대체 이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왜 시험에 관여를 하냐 얘기예요. 시험에 관여하지 말라고. 시험에 그런 게 아니야. 그 땡땡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협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협회들이 시험에 꼭 관여를 해서 한다고. 왜? 인원수를 모집해야 되니까, 회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지를 안 한다고. 거기 보면 정기기장 아는 사람도 많아. 시험 때문에 그런 거지. 걔네들의 그런 광고, 그런 거,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해서 삐까뻔쩍하게 사진 받고 막 그런다니까. 삐까뻔쩍하게 사진 박아요. 근데 별거 없어. 가보면은 그냥 공장 창고에다가 그냥 옆에도 사무실 같이 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어디 센터에서 어디에서 막 사진 찍고 인터넷 기사에다 막 날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지 말라 이 얘기야. 그게 전기경쟁을 위한 길이냐? 아니라 이 얘기야. 전기경쟁을 위한 길이 뭐냐고 좀 생각을 해봐. 지금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우리는 관리가 되는 거기서 교육도 받고 경력 수첩도 하고 자격관리도 되고 기술자 수첩도 나오고 거기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2개 협체에서 양대 협회에서. 그런데 별도로 빠져나와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격증에 대해 누가 더 신경을 써줘서 그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런 거야. 그 되겠어요? 안 해줄 거라고. 그 최고 염려성.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모임끼리 이제 무슨 전기기능장 회라고 하면 좋아. 모임이잖아. 그 모임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무슨 법인을 만든다든가 단체를 만들어서 막 정부하고 뭘 어떻게 했다 막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도
뭡니까? 전기 기술자의 하나에 속해 있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거든. 그런 국가 기술 자격증인 사람들이 어디에서 빠져나 개별 단독 행동한다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 응?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내가 보니까 머리도 안 좋게 생겼는데, 응? 지능도 안 좋고, 무슨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힘 있는 것처럼 막, 국회의원들하고 뭐하고, 무슨 뭐 정당 지지하고, 누구 후보 지지하고 막 한다면서 그러는데, 걔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응? 다른 전기 기술자들과 화합을 해서 같이 해서 나가야지. 이게 뭐냐, 이게요, 이게. 응? 단독 행동을 하고, 뭐, 전기장만 무슨 뭐 전기 기술자입니까? 전기 기사는 없고, 전기 산업기사는 없고, 전기 공사는 없고, 전기 산업기사는 없고, 전기 기능사도 없고, 기술사는 없어요? 어?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단독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사 쪽이나, 기술사 쪽이나, 기능사 쪽이나, 이거 뭐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고,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경력도 신고해서 관리가 되고, 기술자 수첩도 나오고, 거기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도 받고,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실용기술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나가서 단독 행동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응? 굉장히. 꼭 보면은 전기기능장이 대우가 나쁘다고 부추겨요. 뭔 대우가 나쁜데? 전기기능장 대우 안 나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기기능장. 기사산업기사보다 더 한 단계 윗단계의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정도인데, 그리고 혜택도 많고, 더 많아요, 기사산업기사보다. 전기기능장이. 그런데, 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차리겠다고 그러냐,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니까, 아니, 세상에 5년 전에 몇 마디 했던 거를 가지고서 비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놓은 거 아니야. 난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 얘기야. 응? 나는 이 전기기능장 시험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응? 내 모든 걸 바쳤어요. 응? 그런 사람을 아주 담궈버린 거지. 벌써 두 번째 담글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몇 번째 그랬어요, 몇 번째. 산업혁과공단 K국장하고 그 울산에 있는 양아치학원하고. 양아치는 욕 아닙니다. 욕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그 양아치는 욕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양아치학원 그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담궈버렸잖아, 한번.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또 이제 땡땡협회가 저러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한테 연예일 말씀하지. 이걸 가지고 또 캡처해가지고 캡처는 못하고 이제 음성 녹음이나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 시간에 해놨더라고요. 어디 시간에 자기네들은 비방했다 하면서 명예훼손이다 그런다고 그래놨더라고. 거기다 써놨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나는 싶더라고. 나는 가서 해명을 해서 정확하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똑바로 얘기를 하면은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지 이런 잘못된 거를 하는 불법 부정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얘기를 안 하면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안 좋은 짓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막겠냐 얘기야. 그 공익성을 주장하면은 이거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 특정도 되지도 않은데 내가 사람 이름을 말했어. 거기 회장이란 사람 이름 말했어. 무슨 이름을 사단법인 땡땡땡 협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 그것도 아니고 협회라는 게 그 당시에 몇십 개가 있는데 무슨 회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하고 해서 포함해가지고 몇십 개가 있었어. 전기기능장 관련해서. 근데 그거를 특정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특정을 뭘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주장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경찰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송치를 한다 그러면 검찰이나 판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뭐. 끝까지 가는 거지 뭐. 한번 해보라 얘기야. 나는 그래서 뭐 지금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처지고,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고 벌금 낼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항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막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막지를 못해. 그런 무리들의 심각한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기기능장을 걔네들이 권익을 향상시키는 아니고 떨어뜨리고 있는 거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봐서는 이게 심각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잘못했다. 그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봐서는 너무 공익적인 차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이거는 처리된 거. 업무방해는 또 더 말도 안 돼요. 업무방해는 막 업무방해 뭘 방해를 했다라는 게 나가 봐서 환장해. 근데 업무방해는 도대체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허위고소를 해놓고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해놨어. 그러니 환장하겠어. 나 그래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건. 그건 뭐 따져보면 되는 거지 뭐. 그건 가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뭐가 문제. 그렇게 해서 그 마구잡이로 그렇게 고소장 날리고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소를 뭐 진짜 명예훼손을 해서 고소를 해도 그게 뭐 인정이 돼간디? 앞에 있는 거 그거 있는데? 보복 차원에서 계속 그지를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기기능장을 가르쳐온 가장 오래된 강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계속해온 강사인데 좀 우리 전기기능장 쪽에는 모든 우리 8천여 명 전기기능장과 그 다음에 전기공사협회나 전기기술인협회 쪽에 있는 우리 모든 전기기술인들에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모두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건 처리되면은요, 제가 벌금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무혐의를 받든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결된 거 이렇게 하고 왜 그런지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면서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고 지금 현실이 이런 그 땡땡 협회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얘네들이 좋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관여하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왜 그런 거를 하는지를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네들이 정말 전기기능장을 위한 협회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를 파괴시킬 자들인가? 라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고소를 해보라고 그래. 나는 솔직하게 이걸 답변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옛날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주 똘똘 말아놨더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변호사가 막 아주 똘똘 말아놓고 썼지만 그게 다 해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없는 얘기도 아니다. 회의 사실도 아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유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갖다 퍼뜨려도, 그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가짜뉴스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 출처와,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뭡니까? 퍼뜨렸을 때 그것도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위법성이 조각난다 해가지고 그것도 처벌이 안 되는 판인데, 이거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실제 벌어진 상황인데,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왜 처벌이 돼 그게? 공익이 더 중요하지 걔네들이 이익이 중요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싸워 나가도록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전기기능장계에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나는 퇴출시켜야 돼. 그러는데 계속해서 공격 들어올 거야. 내가 보니까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거야. 얘네들이 카페 들어와가지고. 와, 나 그거 보고서 놀랬어. 야, 이게 정말 우리 전기기능장을 위한 협회들이 맞는가? 도대체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이 몇 마디 했다고 그 말을 듣지를 않고, 딱 고소장을 날리는 거야. 그 5년 전부터 딱 그거 내용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옛날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얘기를 했는데 그 협회자만 들어가면은 자기라고 해서 고소를 해놨더라고. 웃기더라고. 8천만 원 얘기. 나 그거 나한테 제보한 사람들 나 정확하게 전화번호 있고 다 연락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까지 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한국전기공사협회다가 그 업체 사장이 얘기를 한 난리를 쳤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시험 못 보게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그 별소리를 다 했대. 거기서 전기는 안 뽑는다고. 그 전기공사협회 얘기한 거를 협회 얘기만 끝나면 얘는 귀가 엉뚱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환청으로 들리나 그게 무슨 전기기능 관련된 협회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가 봐. 그걸 고소를 해놨더라고 옛날 거. 그게 5년 전이야. 5년 전. 환장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서 해놓고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걸 갖다가 그러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나도 보면 이게 과연 전기기능장을 위한 협회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삐까번쩍 하잖아요. 삐까번쩍한 게 그렇게 사진 많이 받고 기사 많이 나오고 한 게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거야.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무것도 없어. 전기기능장을 위해서 뭘 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전기기능장을 위해서 이 시험을 해서 뭘 했는데 생각을 해봐. 한 거 없잖아. 뭘 했다고? 기능장들 전기기능장 같은 게 기능장들 그 직무 교육하고 보수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이재명이한테 그러잖아. 공약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전기기능장 따고 나서 아니 자격증 써먹으려면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보수교육만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받고 싶을 때 그 업체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법적 의무화하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안전 때문에 이걸 한다 쳐도 이 전기기능장을 별도의 자격증을 갖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직무교육과 기술이 떨어지니까 보수교육을 하고 그런다고? 야, 그거를 법제 의무화하기 위해서 공약을에다가 넣어달라고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봐. 와, 진짜 이거는 전기기능장들 8천여 명 전기기능장 등에다 칼을 꽂는 거야 이거는. 배신행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요구를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 8천여 명 전기기능장을 배신행위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누가 8천여 명의 중에서 걔네들의 그걸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나는 봐서는 이걸 잘 설명해서 그게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서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걸 반대할 거라고 봐. 걔네들 무리들만 찬성을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교육을 법제 의무화했다가는 누가 하겠어. 걔네들이 가져가서 할 거야. 그게 바로 걔네들 목적 아니면 뭔데 도대체. 다른 목적이 있어?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 전기기능한테 과연 그게 이익일까? 직무교육, 직무양상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제 의무화한다고?
와, 나 놀랬어. 응? 그런 생각을 왜 가질까, 도대체. 응?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 그거 뭐 한두 푼 가지고 교수하겠어? 응? 막 30만원짜리, 어떤 건 뭐 70만원짜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의무한다면 어떻게 돼? 끝나는 게 큰일 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은 모두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이거 너무했어. 나는 그걸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어? 여러분들 위하는 게 모두의 공익적인 목적에서 우리 정기경장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내가 맞는 것인지, 걔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은 정기경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있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고 뭐 이태민이가 다 싸워지겠지. 저도 건강이 나빠서 이제 못 버텨요. 어?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응? 제가 쓰러지거나 제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지금 몇 년 못하게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응? 걔네들이 나서가지고 막 지들 마음대로 해놓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한국전기기술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몇몇 받는 기술자가 될 것이고 전기경장에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이게 뭐가 되겠어. 막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무슨 교육이나 해먹고 의무화하고 그럼 되겠어? 시험이나 관여를 하고 지들이 뭐 정기경장 시험 주간 기간이래. 참 뻥치도 참 그런 뻥이 다 있을까나. 와, 나 진짜 그래놓고 고소를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그러니까 제 말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혼자 이렇게 싸워온 이런 이태민의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모두가 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건강을 해쳐가지고 신체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50대 중반을 넘었지만 바로 가까이서 넘었지만 60대 중반을 넘어 70대에 이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신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지 않는 거, 그리고 정말 목을 매가지고 줄이 풀려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은 천운이라고 생각해. 예? 암에 걸려서 죽지 않은 게 참 희한해. 내가 봐도. 병에 걸려서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목 매달아가 옛날에 풀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늘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나이도 뭐 됐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버티질 못해요. 다수의 무리가 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못 버텨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인생이 비참한 사람이 돼버렸어. 여기 보면은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건설회사에 가서 방학 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하다가 21살 때부터 그 큰 전업사의 그 이사님을 통해서 얘를 갖다가 저를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고. 이걸 해보라 해가지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기사를 딴 게 전기공사를 먼저 땄어요. 그때 공사기사를 1996년도, 그 다음에 전기기사를 그 다음에 1997년도에 땄어요. 엄청나게 오래한 거지. 지금 36년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23년이라는 거를 전기경장을 수업을 했습니다. 엄청난데 정말 처절했어요. 아주 힘들게 그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육을 하고 딴 나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간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지금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처절하게 살아.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서 참 비천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멍청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못 버텨요. 서울대 나온 놈도 IQ 150, 160 되는 애도 다수의 무리가 공격을 하면 못 버텨요. 그 봐봐요. 그 좌파 애들이 막 탄핵하고 했을 때 그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째려봤다고 탄핵시키잖아요. 째려봤다고 탄핵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이 사임을 해가지고 갈 때 뭐라 하냐면 다수의 횡포다라고 하잖아. 그 다수가 그렇게 막 그냥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탄핵한 거 무효받았잖아요. 무효받아서 그만두잖아. 딱 그만두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 다수가 그렇게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고. 그러면 못 버티는 거야. 이게 다 그래 다 보면은 거기 보면. 예.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봐. 내가 법무부 장관 그 사람보다 머리가 좋겠어요. 뭐 뛰어난 사람 그건 아니잖아. IQ도 낮고 그 사람보다 낮고 그런 사람인데 다수의 무리들이 막 공격을 계속해서 해올 때 내가 어떻게 버티겠냐. 건강도 나쁜 사람이든지. 저는 못 버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런 상태, 사정들을 이용해서 이걸 싸워 나가야지만이 우리 전기기능장이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저런 식으로 막 그런다라는 건 절대로 전기기능장의 권익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야. 더 나빠진다고 난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좀 웃으면서 가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 주고 내가 해온 게 많잖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하면 좋겠고 좀 정리가 돼야 돼. 우리 전기기능장 쪽에 지금 심각한 게 이 출제 쪽에 시험에 관여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땡땡 협회라고 하는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의 한번 잘 들어보고서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그게 전기기능장들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 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 이 사람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오죽하면 내가 봉사탈협회라고 그러냐. 봉사에 탈을 쓰고서 이상한다. 이런 짓을 한다. 그러잖아. 기가 막혀. 내가 보면은. 어디든 그래. 그런 걸.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걸 거듭 주장하고 여러분한테 이걸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서 끝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